大家好，欢迎继续收看我们韩国语能力考试第24届高级部分的内容。那今天呢，我给大家讲的是듣기，就是听力部分的内容。但是因为时间关系呢，我不可以给大家一一的讲解，只是每一个题型呢有一道题给大家说明一下。来，我们看一下第一题啊。第一题呢是1至4题是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两个人在对话。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那他们对话的结束了以后呢，会有什么对话？我们来猜一下，来看一下哪一个是正确的就可以了。那我们听第一题的时候呢，要了解一个重要的单词，就是대가족，大家族。然后呢，看一下哪一个是对的啊？我们来听一下。1번 난 어른들 대하는 게 참 어렵던데. 영진이 너는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하니? 우리 집이 대가족이잖아. 어릴 때부터 어른들과 생활해서 그럴 거야. 他们在讨论什么问题呢？这个女人说什么呢？她觉得很困难，男的说为什么啊？关于这个大家族的问题，我们来看一下，这个是他们的原本对话，我们来一边看一边听，就能够更好的知道了啊。我们再听一遍。1번 난 어른들 대하는 게 참 어렵던데. 영진이 너는 어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하니? 우리 집이 대가족이잖아. 어릴 때부터 어른들과 생활해서 그럴 거야. 这个男的说，这个女的说啊，我对待这种老人呢，我觉得很困难。你怎么做的这么自然呢？这个男的说，우리 집이 대가족이잖아，我们家是大家族嘛，所以呢，어릴 때부터从小的时候开始，어른들과 생활해서 그런 거야，和长辈一起生活，所以我就很自然了。这个女的怎么说呢？看第一个，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거구나。因为呢。一起生活，所以呢，就是变得很自然了，应该选第一个。然后后面呢，그렇게 가르친다고 잘하게 되는 거 아닌데，这么教你，你就做得这么好了吗？不是这样的吗？第三个呢，어른들 대할 때 모습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你和长辈在一起的样子呢，非常不一样。예의 바른 것은 좋지만 가끔 좀 불편해 보여。你呢，对这个很懂礼貌样子呢，非常好，但是有的时候看起来非常的不便，所以都不正确，应该选择第一个，对吧？这里已经提示你了，생활해서 그런 거야，什么생활하면서跟上面的有相同的之处，所以应该选第一个。我们看第二题，第二题呢是另外的一种是第5题吧另外一个题型了。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这个是关于什么的对话啊？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选择正确的。那我们听一下这个问题呢，是关于什么内容的？我们看신용카드，关于信用卡的由来，还是사용경험使用经验，还是제작방법制造方法사용시 유의점使用时的需要注意的地方。那我们等一下听的时候呢，会有这样的单词텅 비다空荡荡的，지불수단支付手段。我们来好好的听一下。5번 194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업가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이 없는 걸 몰랐다고 바로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해도 종업원은 사업가를 믿지 않았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을 대신할 지불 수단이 만들어진 거죠. 到这为止了啊！我们刚才听到什么？一个人去吃饭，结果他没有带，他的钱包是空荡荡的，所以他就想发明了这个东西，应该是什么呢？我们再来听一遍，看的这个文章。5번 194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업가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금이 없는 걸 몰랐다고 바로 돈을 가져다 주겠다고 해도 종업원은 사업가를 믿지 않았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을 대신할 지불 수단이 만들어진 거죠. 那我们看说的是什么呢？应该是很容易吧？信用卡的由来，对吧？信用卡的由来为什么会出现这个信用卡呢？因为它讲的是一个故事，在1940年美国真实发生的故事，对吧？那一个一个企业人一个老板呢，他去 restaurant 去西餐厅吃饭的时候呢，他想계산하려는데，然后呢，他想付钱的时候，发现钱包呢是空着的，对吧？没有现金，他不知道没有现金，然后他对那个服务员说：“我会把钱给你。”但是呢，从而我这个服务员呢，믿지않았죠，不相信他的话，그 일이 있고 얼마 후，这个事情发生了没过多久之后呢，那这个人才发现了周边和他这种情况相似的人呢，竟然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竟然非常多。이 때문에因为这种情况发生呢，현금은 대신就是代替这个现金지불 수단이 만들어진 거죠。代替现金，我就这个做了一个新的支付手段，就是我们现在的信用卡了。所以应该是信用卡的由来，对吗？那我们来看一下后面的第8题啊。第8题是一个新的例题了。다음을 듣고 더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我们听第8题，然后选择跟第8题的内容一样的啊。我们来看一下，说的是什么呢？후가是嗅觉的意思啊。둔하다迟钝，嗅觉迟钝啊。개인차个人差异。我们带着这3个比较难的单词来一起听一下。8번 이 기사 재미있네. 인간이 개나 곤충과 같이 예민한 후각을 가졌다면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의 도시 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둔한 후각 덕분에 무리 없이 산다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사람마다 냄새에 예민한 정도가 좀 다르지 않아? 응, 그것도 나와 있어. 인간의 후각 능력은 개인차가 있으며 나이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보통 30대 때 후각 감수성이 가장 뛰어나고 그 이후 점차 떨어진대. 남자가 여자보다 냄새 맡는데 둔한 건 너도 알고 있지? 那这个男的和这个女的在说一个关于후각关于嗅觉的问题，对吧？那我们来看一下啊，这个对话再仔细的听一遍。8번 이 기사 재미있네. 인간이 개나 곤충과 같이 예민한 후각을 가졌다면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의 도시 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둔한 후각 덕분에 무리 없이 산다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사람마다 냄새에 예민한 정도가 좀 다르지 않아? 응, 그것도 나와 있어. 인간의 후각 능력은 개인차가 있으며 나이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보통 30대 때 후각 감수성이 가장 뛰어나고 그 이후 점차 떨어진대. 남자가 여자보다 냄새 맡는데 둔한 건 너도 알고 있지? 这是一个非常有意思的话题啊。他们说他们在看一个 기사， 在看一个报道啊。这个女的说인간이나 곤충과 같이 예민한 후각을 가져다는 만원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의 도시 생활을 불가능한 것이다， 对吧？如果呢人跟狗或者跟昆虫一样有很那个敏感嗅觉的话呢，那我们坐地铁的时候一定会觉得非常不方便了啊。那我们둔한 후각 덕분에我们因为幸好这个我们的嗅觉是非常迟钝的，所以呢才可以不勉强，才可以很好的生活嘛。这个男的说그럴 수도 있겠다， 可能会这样吧그런데 사람마다 냄새에 예민한 정도가 좀 다르지 않아？ 每个人的对于这个味道的敏感程度都不一样吧。这个女的说그것도 나와 있어， 这个也出来了。这个他读那인간의 후각은 능력은 개인차가 있으며有这个个人差，有个人差异나이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也根据年龄的变化有所不同。所以呢보통 30대 후각 감수성이 가장 뛰어나고， 那一般呢30岁的时候呢，这个嗅觉的感受性最强了然后呢그 후에 점차 떨어진다，
这个以后慢慢就不强了. 남자가 여자보다 냄새 많은데 도난 거 너도 알고 있지? 那男人比女人呢的嗅觉呢更迟钝，你也知道这样子吧？啊，我们看哪一个是正确的啊？第一个呢，인간은 30대 때 후가 능력이 가장 좋다. 人呢在30岁的时候嗅觉能力是最强的。我们看，在哪里呢？보통 30대 후가 감수성이 가장 뛰어나고， 对吧？因为第一个是正确的啦，那后面的应该是不正确的。我们看为什么不正确啊？남성의 후가 능력이 여성보다 뛰어나다. 这个话。不正确吧？看第三个， 후가 능력의 개인차는 밝혀지지 않는다. 啊，他们为什么没有说个人差异呢？没有被发现？ 여기 있잖아요. 啊，有这 능력이 개인차가 있으면 已经说到了，所以是不正确的。第四题呢，도시화로 인간의 후가 능력이 떨어진다. 因为城市化，所以人们的这个嗅觉就迟钝了吗？就下降了吗？这里没有提到，所以是不正确的，应该选第一个。那我们来看，下面的问题是第11题啊。第11题呢是다음을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많은 것을 고르십시오. 听到这个，然后我们想一下这个男人说话的这个男人有什么想法。我们看，有很多的一些单词，양상呢样子的意思，局面啊，무수히无数，홍수처럼 쏟아지다。 像洪水一样泛滥，表示很多的意思。갈피를 잡지 못하다， 看不出眉目，看不出端倪。那这些呢还是比较难的单词，我们一起来听一遍11题。 11번. 옛날에는 보고 싶은 정보가 있어도 아무나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됐었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정보가 무수히 많습니다.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는 건 용이해졌지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무의미한 정보들에 가려 정작 중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这个男人在说关于什么情报，对吧？情报就是信息，信息量呢现在越来越大了，但是怎么样呢？这样的一个话题，我们再来看着这个原本，我们再听一遍。 11번. 옛날에는 보고 싶은 정보가 있어도 아무나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됐었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정보가 무수히 많습니다.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는 건 용이해졌지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무의미한 정보들에 가려 정작 중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我们看，就是这个男的说，옛날에는就是以前的呢，보고 싶은 정보가 있어도 아무나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对吧？以前呢，我想看的信息呢，没有那么容易能看到啊。那그때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거죠， 对吧？那个时候呢，我有一个重要信息的话呢，对我来说是一个非常大的、非常有重要意义的事情。그런데但是呢，오늘날今天呢，现在呢，양상은 좀 달라졌습니다。 现在的样子不一样了，局面发生变化了啊。정보가 우수히 많습니다。 情报非常的多，信息非常的多啊。누구나 정보를 접근하는데能够容易해졌지만谁都很容易的能够取得这个信息，但是呢，홍수처럼 쏟아져， 像洪水一样泛滥了啊。나오는 무의미한 정보들은 가려 정작 중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对吧？那个时候洪水泛滥了这么多情报里面呢，我想要在这个里面找重要的情报呢，就是看不出眉目了，非常难的事情。那应该选哪一个呢？我们看第一个， 앞으로는 정보 접근 제한이 사라질 것이다。 以后呢，我们对这个情报的接近有限制了啊，这里没有提到，所以是不正确的。那第二个呢， 정보량이 늘어지만 의미 있는 정보는 없다。 虽然呢这个信息量呢多了，但是呢有意义的这个信息呢没有。不是没有吧，还是有的啊。第三个呢，정보량이 많아， 필요한 정보를 찾기
찾기 어렵다. 那个信息量多了，所以找到这个需要的信息呢非常难。应该是选择第三个。我们哪里能看出来呢？ 중요한 정보를 어떤 것인지 갈피를 찾지 못한다 和这个意思是一样的，所以应该选择第三个啊。那这道题也是比较容易啊。我们来看下面的这个问题啊，这个问题呢是看图，然后呢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选择正确的对话。那我们看这个图呢，后面的会有四个对话，一个男的和一个女对话，我们选择跟这个图呢意思一样的对话。那我们仔细看一下这个图是什么意思呢？啊，这个他们两个在种菜嘛啊，然后呢这个女的在给这个菜浇水，这个男的说啊不要做，或者是不要浇，或者是说这个女的做错了，这样的一个内容。那我们来听一下。 14번 1번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물은 이렇게 주면 돼요? 그렇게 위에서 주지 마시고 뿌리 쪽에 주세요. 그래야 물을 빨리 흡수하거든요. 2번 이런 호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먼 곳까지 한 번에 물을 댈 수 있겠네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수도꼭지 잠글게요. 3번 얼마나 자주 물을 줘야 해요? 이런 나무는 물을 많이 주면 일찍 죽는다던데.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 화분 밑까지 적실 정도로 충분히 주세요. 4번 며칠째 비가 안 와서 채소들이 마를까봐 걱정했는데 마침 비가 와서 다행이네요. 밭에 물 줄 필요 없겠어요. 그러네요. 대신 여기에 물 좀 받아 놓을래요?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听完了吧？啊，那我们应该很容易知道是哪一个了，应该是第一个吧，因为第一个我已经给它染上那个蓝颜色了。我们来看一下，再听一遍。 14번 1번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자랐네요. 물은 이렇게 주면 돼요? 그렇게 위에서 주지 마시고 뿌리 쪽에 주세요. 그래야 물을 빨리 흡수하거든요. 2번 이런 호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먼 곳까지 한 번에 물을 댈 수 있겠네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수도꼭지 잠글게요. 3번 얼마나 자주 물을 줘야 해요? 이런 나무는 물을 많이 주면 일찍 죽는다던데. 맞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 화분 밑까지 적실 정도로 충분히 주세요. 4번 며칠째 비가 안 와서 채소들이 마를까봐 걱정했는데 마침 비가 와서 다행이네요. 밭에 물 줄 필요 없겠어요. 그러네요. 대신 여기에 물 좀 받아 놓을래요?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那我们看第一个为什么是正确的呢？这个女的심은 지 얼마 안 되는데我还没种多久呢，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对吧？已经长这么大了。 물은 이렇게 주면 돼요？ 这么浇水， 물을 주다是浇水吧？这么浇水可以吗？这个男的说怎么样？ 그렇게 위에서 주지 마시고 不要在上面浇水，他一定是做这样的动作了，不要啊。 뿌리 쪽 주세요， 从那个根部浇水。 그래야这样的话呢， 물을 빨리 흡수하거든요， 才能够很好的吸收。所以刚才跟我们看的图是一样的，对吧？男的说不要什么什么，这样的意思。下面我们看第15题，第15题也是一个很有意思的图。大家都在哪儿吗？在那个好像在量血压吧啊，这个女人呢是护士，这个男的是患者，他在量血压啊。其实呢，血压这个单词是在这里面是一个 keyword， 对吧？很重要的叫 혈압。如果我们听到有这个 혈압的时候呢，应该是正确的了吧？我们来听一下第15题。 15번 1번 새로 나온 거라더니 움직이기도 편하고 좋긴 한데요. 2주나 차고 다녀야 해요? 뼈가 붙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불편해도 좀 참아보세요.
2번. 이 기계로 근력 운동을 한다는 거지요? 네, 방법은 간단해요. 양팔을 앞으로 펴고 이걸 잡은 후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 돼요. 3번. 팔꿈치 쪽을 부딪혔는데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서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외관상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는데요. 4번. 여기에 넣기만 하면 혈압이 몇인지 알 수 있어요? 네, 팔꿈치가 다 들어가도록 좀 더 깊숙이 넣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거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我们刚刚都听到了哪一个有 혈압， 只有第四个，对吧？其实第四个是正确的。那我们再来看着这个对话，再听一遍。 15번. 1번. 새로 나온 거라더니 움직이기도 편하고 좋긴 한데요. 2주나 차고 다녀야 해요? 뼈가 붙으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불편해도 좀 참아보세요. 2번. 이 기계로 근력 운동을 한다는 거지요? 네, 방법은 간단해요. 양팔을 앞으로 펴고 이걸 잡은 후 천천히 들어 올리시면 돼요. 3번. 팔꿈치 쪽을 부딪혔는데요. 보통 때는 괜찮은데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서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외관상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는데요. 4번. 여기에 넣기만 하면 혈압이 몇인지 알 수 있어요? 네, 팔꿈치가 다 들어가도록 좀 더 깊숙이 넣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거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我们看第四题，这个第四个他怎么说的呢？ 여기서 놓으면 놓기만 하면 혈압이 몇인지 알 수 있어요. 我只要把这个放进去的话，我就知道血压是多少了吗？这个护士说，就是这个女人说， 네, 팔꿈치가 就是胳膊肘，다 들어가도록让它都进去，좀 깊숙이 놓으세요. 把这个胳膊肘都深深的放进去。 그리고 말씀하시거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所以呢，不要说话也不要动，因为动的话也会影响血压嘛。所以呢，가만히 계세요，就在这儿好好的不要就是好好的安静的在这就可以了。应该选择第四个，第四个是正确的，对吗？那我们来看一下后面的类型是什么呢？第16题到第18题呢是대화가 끝난 후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这个对话完了以后呢，这个女的会做什么？接下来的行动是什么？然后选择我们来看一下第16题关于什么呢？题目是월급什么보험， 大家都知道关于理财的那我们看一下有什么难的单词呢？第一个빠듯하다紧，比如说手头很紧第二个흥청만청是什么意思？挥金如土，大手大脚的意思。대출금이자是贷款利息的意思我们来听一遍。 16번.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언제나 빠듯하지? 그렇다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뭘까요? 그럼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건데 한번 확인해 봐. 대출금 이자라든지 각종 보험금 같은 거. 대출 이자가 높으면 다른 곳으로 바꾸고 보험 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정리하는 게 나아. 제가 대출받은 건 없는데 여기저기 든 보험은 꽤 되거든요. 이참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那这个女的在问这个男的，为什么我呢每次都剩的不是月光族呢？这个男的说你怎么怎么样，然后这个女的做了一个行动，是哪一个行动呢？我们再来看这个剧本，然后再听一遍。 16번.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언제나 빠듯하지? 그렇다고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뭘까요? 그럼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는 건데 한번 확인해 봐. 대출금 이자라든지 각종 보험금 같은 거. 대출 이자가 높으면 다른 곳으로 바꾸고
보험 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있다면 정리하는 게 나아. 제가 대출받은 건 없는데 여기저기 든 보험은 꽤 되거든요. 이참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这个女的说呢，我的工资也不算少，为什么我的花的钱都不见了呢？这个男的说你要什么한번 확인해봐，什么대출금保险很多东西，你去确定一下。然后呢，这个女的最后的怎么说的呢？제가 대출받는 거 없는데，我没有贷款，여기저기 든 보험은 꽤 되거든요。我在这儿那存了很多保险，入了很多保险啊。이참에在这个时候呢，한번 해볼게요。我要去整理一下，他要去整理保险了。我们看哪一个是正确的呢？第一个呢，월급이 맞는 곳을 알아본다，找这个工资高的单位。第二个呢，필요 없는 보험을 해약하다，把这个不需要的保险呢解约啊。第三个呢，지출 항목을 조사해 정리한다，支出项目来整理一下。第四个呢，대출금 이자가 싼 곳을 알아본다。就是去打听一下哪里有便宜的贷款利息。他没有贷款，所以跟贷款利息没有关系，应该选第二个。필요 없는 보험을 해약하다，解约，解除这个不需要的保险啊。我们来看一下后面的问题。第19到20题，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是听一个新闻，然后选择题目，正确的题目。我们来看一下，这个很多的单词都是感觉比较生疏了啊。第一个呢，저마다每个人啊，담벼락墙面 ，canvas 油画布，휑하다空荡荡的啊，很宽敞空荡荡的意思。10m水泥啊，피어오르다环绕的意思。뛰놀다蹦蹦跳跳啊，천편일률千篇一律。然后呢，삭막하다冷酷不近人情的意思。然后呢，벽화壁画其实是根据一个壁画的一个文章，我们来仔细听一下。19번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학생들이 저마다 작은 붓을 들고 담벼락을 캔버스 삼아 색칠해봅니다. 휑하던 시멘트 벽에 어느새 나무가 자라고 무지개가 피어오르더니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아름다운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천편일률적이고 삭막했던 학교 담장이 동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서울시는 담장이 있는 학교마다 개성 넘치는 벽화를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정입니다. 我们看选择正确的题目啊，我们来再听一遍。 19번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학생들이 저마다 작은 붓을 들고 담벼락을 캔버스 삼아 색칠해봅니다. 휑하던 시멘트 벽에 어느새 나무가 자라고 무지개가 피어오르더니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아름다운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천편일률적이고 삭막했던 학교 담장이 동심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서울시는 담장이 있는 학교마다 개성 넘치는 벽화를 만들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수정입니다. 这是关于什么的呢？关于是小孩子在墙面上画画的故事啊。我们看학생들이 저마다 작은 붓을 들고 담벼락을 캔버스로 삼아 색칠해 봅니다. 那孩子呢，学生呢，每一个人都拿着小小的画笔，然后在墙面上把墙面当画布啊，然后呢染色。所以呢，휑하던 시멘트 벽에在这空荡荡的水泥上呢，어느새不知什么时候呢，나무가 자라고 무지개가 피어오르더니什么时候就有树在生长，有那个무지개有彩虹萦绕。아이들은 마음껏 뛰노는 아름다운 마을이 만들어집니다。就是让孩子可以随便的蹦蹦跳跳，这样子美丽的村庄呢就完成了啊。所以呢，천편일률 저기고千篇一律的사막하던这个冷漠的学校呢，这个墙壁上동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在这个墙面上，本来很冷漠的、很千篇一律的、很没意思的这样的墙面上呢，慢慢的就装满了童心。我们来看一下哪一个是正确的啊？第一个呢，사로잡는 미술 수업，这个是미술 수업吗？这个不对，没有跟课有关系的啊。第二个呢，정부의 담장 없애기 사업，没有
把这个政府呢把这个墙面没有的这个产业啊，교육제도 동창教育界也一起동창一起支持。第三个呢，학교 담벼락에 무한병신 동심을 담는다。那个学校的墙面呢变身了，对吧？然后呢，装着孩子们童心，所以应该选第三个，因为孩子在学校的墙面上画画，然后呢，怎么样？童心的他们打，这里上面有说过啊，应该是第三个是正确的。我们来看一下后面的，那后面的呢是听一段对话，然后回答2个问题。那第21题呢，여자가 자기 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就是这个女人说了自己的意见，她是根据什么来说的呢？是根据전문가 의견，还是根据什么연구 결과，还是根据自己的经验来说的呢？听一下就知道了。我们看第22题呢，들은 이야기 중에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这个中心内容是什么？我们来听一下。 첫인상이 매력적인 사람은 왠지 성격도 좋을 것 같죠? 아니라고요? 외모가 뛰어날수록 성격이 나쁘다고요?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최근 한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의 성격을 더 잘 파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책을 고를 때 겉표지를 보고 예쁜 책을 골라 더욱 자세히 읽게 되는 것처럼요. 상대방이 매력적일수록 호기심을 갖고 집중해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잘생긴 사람이 성격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일수록 자기를 관찰하는 주변 사람이 많다는 사실. 알고 보니 미남 미녀로 사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네요. 可以知道它是根据这个첫인상这个第一印象是什么美女或者是帅哥，然后呢会对这个人产生什么影响这样的内容。那我们来一边看一边听。 첫인상이 매력적인 사람은 왠지 성격도 좋을 것 같죠? 아니라고요? 외모가 뛰어날수록 성격이 나쁘다고요? 과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최근 한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의 성격을 더 잘 파악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책을 고를 때 겉표지를 보고 예쁜 책을 골라 더욱 자세히 읽게 되는 것처럼요. 상대방이 매력적일수록 호기심을 갖고 집중해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잘생긴 사람이 성격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생기고 예쁜 사람일수록 자기를 관찰하는 주변 사람이 많다는 사실. 알고 보니 미남 미녀로 사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이네요. 这是关于什么的呢？那我们来看21题，重新看一下啊。21题呢是什么呢？它根据什么来说明自己的想法呢？我们来看一下，第一个呢，전문가의 의견，专家的意见；第二个呢，해당 분야 서적，书籍是关于这个方面的书籍。관련 연구 결과，关联的这个研究结果。자신의 과거 경험，自己以前的经验。那我们看一下哪里有呢？在这里吧。최근 한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在最近这个实验结果所发现的东西，所以这个实验结果是什么呢？其实是这个吧。我们再重新看一下，관련 연구 결과是关联的研究结果，对吧？也是一个研究结果，所以应该选第三个。我们看22题呢，중심 내용 무엇입니까？在中心内容是什么呢？中心内容呢，第一个呢，첫인상 이해 성격 파악은 실패 활력이 높다。如果我们按照第一印象的话呢，我们去把握一个人性格的时候呢，我们经常呢，对吧？这个失败的可能性是非常高的啊，这个应该是不对的啊。看第二个，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집중 관찰을 받기 쉽다。外貌呢很优秀的人呢，我们就是集中观察的这个受集中观察的这个几率呢是非常大的，应该选第二个吧。为什么呢？我们再来看一下他怎么说的啊。상대방의 매력적일수록 호기심을 갖고
他越有魅力我就越对他有关心啊 집중해서 我就很集中了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然后集中的跟他讲话 그 사람의 성격을 더욱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那我就很正确的更容易的能判断他的性格所以刚才我们应该选择什么呢选择第二个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집중 관찰을 받기 쉽다 选择这个吧啊好那我们来看一下后面的题目第23到24题呢也是跟刚才一样听了以后呢回答两个问题第一个问题呢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选择跟内容一致的第二个 여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跟选择跟这个女人态度一致的一句话我们来听一下 국내 한 대기업이 올해부터 절대 평가 방식을 적용해 직원들의 연봉과 성과급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상대 평가 채택 10년 만의 변화입니다. 기존 평가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했기 때문에 평가자 재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새로 도입된 평가 방식은 평가자가 제한 없이 등급을 매길 수 있어 인사 및 평가의 자율권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사측은 말합니다. 실제 해당 기업 사원은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 평가가 아니라면 직원 간의 무의미한 경쟁도 줄어들 것 같긴 한데요. 납득할 만한 평가가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측에서 이 제도를 연봉 억제책으로 이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이 평가 방식 적용으로 갑자기 우수 사원이 늘어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那我们看是关于一个 interview 关于采访这个男的采访这个女的那这个女人是 사원 是一个职员她态度是什么样的呢我们再来听一下啊看着对话听一下 국내 한 대기업이 올해부터 절대 평가 방식을 적용해 직원들의 연봉과 성과급을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상대 평가 채택 10년 만의 변화입니다. 기존 평가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했기 때문에 평가자 재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새로 도입된 평가 방식은 평가자가 제한 없이 등급을 매길 수 있어 인사 및 평가의 자율권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고 사측은 말합니다. 실제 해당 기업 사원은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 평가가 아니라면 직원 간의 무의미한 경쟁도 줄어들 것 같긴 한데요. 납득할 만한 평가가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사측에서 이 제도를 연봉 억제책으로 이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이 평가 방식 적용으로 갑자기 우수 사원이 늘어날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那我们来看一下刚才的问题啊刚才问题呢是这样子的选择和内容一样的我们看第一个 예전 평가 방식이 등급마다 정해진 비율이 있었다 以前的评价方式呢根据等级的不一样所以呢比率也定的这个比率也不一样应该是正确的吧为什么呢我们来重新看一下 기준 평가에서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했기 때문에 对吧以前存在的这个评价方式呢就是根据这个比率根据这个比率呢然后来排等级的所以刚才那个第一个是正确的那刚才我们说24题呢是什么问题呢这个女人呢有什么她的态度是什么支持还是反对我们看这句话사측에서 이 제도를 연봉 억제책으로 이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那사측就是公司方面呢他利用这个制度이 제도를 연봉 억제제를 이용할 소지가他用这个制度呢来抑制这个年薪这样的可能性也充分的有所以它应该是什么呢我们来看一下제도가 악용될까 우려하고 있다 他害怕公司呢恶用乱用了这个制度所以他很忧虑对此表示担忧所以应该选第二个我们来听一下后面的我们看25至26题呢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就是听下面的讲演一个呢讲演了我们看25题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选择和你听到内容一致的第26题呢 여자의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选择这个女的正确的想这个女的想什么选择一下我们来听一遍
통신문의 내용을 제3자가 판독할 수 없도록 글자, 숫자, 부호 등으로 변경시킨 것을 암호라고 하죠. 주로 군사 목적이나 외교 통신 등에 사용되나 최근 사업용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암호의 기원은 로마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근대적 암호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완성됐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세계대전과 무선 통신 발달로 암호는 더욱 획기적인 진보를 보이게 됩니다. 암호가 해독 불가능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 무작정 복잡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적이 1시간 내에 공격해온다는 통신문을 복잡한 암호를 사용해 전달한다면 제작과 번역에 시간이 오래 걸려 오히려 작전에서 실패할 수도 있죠. 那他在谈什么？谈阿某，谈这个暗号，对吧？我们所说的暗号我们再看着对话来听一遍。 통신문의 내용을 제3자가 판독할 수 없도록 글자, 숫자, 부호 등으로 변경시킨 것을 암호라고 하죠. 주로 군사 목적이나 외교 통신 등에 사용되나 최근 사업용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암호의 기원은 로마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근대적 암호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완성됐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세계대전과 무선 통신 발달로 암호는 더욱 획기적인 진보를 보이게 됩니다. 암호가 해독 불가능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 무작정 복잡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적이 1시간 내에 공격해온다는 통신문을 복잡한 암호를 사용해 전달한다면 제작과 번역에 시간이 오래 걸려 오히려 작전에서 실패할 수도 있죠. 那我们重新看一下问题啊。问题呢，第25题和内容一致的。我们看第一个，罗马시대에 최초의 암호가 만들어졌다。在罗马时期呢，我们创造了第一个这个暗号啊。我们来看一下对不对？ 암호의 기원은 로마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근대적 암호는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완성되었다。那么是正确的，对吧？一开始呢，在罗马时期呢，做出了这个第一个暗号啊。那我们看后面，重新看一下。여자의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我们来重新回到文章看一下啊。암호가 해독 불가능을 목적으로 한다 하여 목자정 복잡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就是我们为什么创造这个暗号呢？是为了让对方不要那么容易发现我要说的话。但是呢，목자정这种无计划的用这种特别复杂的方法呢，用的时候呢，反而会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요，反而会产生这种逆的效果、反效果。那我们看哪一个正确呢？应该选择第二个吧。암호의 제작으로不是第二个啊，说错了，不是第二个，应该选哪一个呢？용도와 상황에 맞는 암호 작성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用用途和情况不一样的时候呢，选择这个暗号的这个작성법制作方法呢，应该有选择，应该是不一样的，所以应该选择第4题，对吧？所以呢，答案应该是第一个和第4个。大家都做对了吗？啊，我们再来看下面的问题。我们看27到28呢，谈논평을 듣고 무릎을 답하십시오，是一个评论了啊。我们看第一个27题呢，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选择一致的。28남자의 태도，男人的态度是什么？我们来听一下。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등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개발 초기에는 화석 에너지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성적은 주요 20개국 가운데 17위에 머물러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거창한 목표가 무색한 성적입니다. 허울뿐인 정책만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때입니다. 他说的是这个新再生资源，对吧？我们来再看一下，一边看一边听一遍。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등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개발 초기에는 화석 에너지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안정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성적은 주요 20개국 가운데 17위에 머물러 세계 3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거창한 목표가 무색한 성적입니다. 허울뿐인 정책만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할 때입니다. 那我们来重新回到问题。他说听到的东西、听到的内容相似的、一样的内容，对吧？我们看第一个是什么呢？应该选择第二个吧。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那个新再生资源呢，可以持续利用。刚才我们已经听到了，它通过阳光、还有水等等东西可以持续利用的，可以一直利用的啊。我们看第28呢，남자의 태도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男人的态度是什么呢？应该是什么呢？啊，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다。他希望这个支援的扩大，从哪可以体现出来呢？我们来看一下。 허울뿐이表面华丽的정책만 내세우지 말고，不要老是用这种没有用的东西，就是表面华丽的这种政策，而是呢내실적이고 정폭적인 지원을 할 때입니다。而是我们需要这种全方面的有实际效果的这种政策，是我们所需要的。所以他的态度呢是刚才我们所说的第一个啊。 那我们看最后的一道题呢，是29到30题啊。다음 강의를 듣고 무릎을 답하십시오，是一个讲义，一个课啊。我们看29， 여자의 말 앞에 나온 동영상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这个女人在说话之前有一段동영상，一段录像啊。录像是什么内容呢？大家想一下啊。第30题呢？ 여자의 생각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和这个女人的想法一样的啊。我们来听一下是什么内容。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물론 역사적 기록에 근거해 허구로 만든 거라서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는데요. 보신 영상처럼 조선시대 왕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도 드러내놓고 즐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칫 작은 재미에 마음을 빼앗겨 큰 일을 놓치는 사람으로 보일까 조심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기록에는 많은 왕들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해지는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비평가의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뛰어난 안목으로 화가들의 작품을 날카롭게 품평하거나 남다른 소양으로 방대한 분량의 서화를 모았던 왕들도 많았지요.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명화를 즐길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那我们再来一边听一边看。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물론 역사적 기록에 근거해 허구로 만든 거라서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는데요. 보신 영상처럼 조선시대 왕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도 드러내놓고 즐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자칫 작은 재미에 마음을 빼앗겨 큰 일을 놓치는 사람으로 보일까 조심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기록에는 많은 왕들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해지는 그림은 많지 않습니다. 대신 비평가의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요. 뛰어난 안목으로 화가들의 작품을 날카롭게 품평하거나 남다른 소양으로 방대한 분량의 서화를 모았던 왕들도 많았지요.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명화를 즐길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他讲的是什么内容呢？就是古代的王呢，他们并不能很好的做自己想做的事情，为什么呢？害怕这个玩物丧志了啊，所以呢，
关于这样，但是呢，王呢，他们虽然不能够画画，不能够亲自的画画，但是他们会收藏很多，而且他们是评论家。这个女的讲师呢，是讲了这么样的一个内容。那我们重新看一下。那我们回到问题来看一下29题呢，是여자의 말 앞에 나온 동영상 내용으로，对吧？他前面说的之前呢，他已看过一个동영상，哪一个是他的内容呢？我们看应该是第3个吧。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그림을 그리는 왕의 모습，在什么地方也没有任何人的地方呢，他一个人在孤独的作画，应该是这个内容吧。我们看第30题，여자의 생각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她是这个女的是怎么想的呢？她是第3题吧。조선 시대의 왕들은 화가라기보다 비평가였다。这个朝鲜时期的王呢，比起画家来说，他是批评家，就是艺术批评家，因为他自己不能作画的。那到这为止呢，我们就学完了这个韩国语能力考试。高级部分的内容，第24届的高级听力已经到这儿就结束了，希望大家能够继续收看我们别的部分的内容，谢谢大家。